문제로 풀어보는 행복한 수학 행수 86. 1번입니다. 다음은 72를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72를 소인수분해한 결과로 옳은 것은 소인수분해 관련된 문제이므로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분해에서 글자의 의미는 소인수와 분해입니다. 분해는 곱셈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6은 2 곱하기 3으로 표시할 수 있고 1 곱하기 6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3에 대해서 6은 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6에 대해서 2와 3은 약수라고 합니다. 약수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수입니다. 인수는 다항식에서 사용되고 약수는 수체에서 사용됩니다. 특별히 6의 약수의 개수는 3개이고 2와 3의 약수의 개수는 2개입니다. 약수의 개수가 본인과 자기가 가진 2개인 것을 소수라고 합니다. 특별히 2와 3은 6에 대해서 약수이면서 소수입니다. 이것을 소인수라고 하고 6은 2 곱하기 3, 소인수의 곱으로 표시했으므로 6을 2 곱하기 3으로 표시한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만약에 12를 2 곱하기 6으로 표시하면 6은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소인수 분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를 4 곱하기 3, 그리고 4는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시하면 이것은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2라고 했으니까 72를 나눗셈을 이용합니다. 72가 짝수이므로 72를 2로 나눠주면 2, 3은 6, 12, 2, 6에 12, 나머지 0. 근데 36은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36을 또 나눠줘야 됩니다. 2로 나눠주면 2, 1은 2, 16, 2, 8에 16, 나머지 0. 18은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18도 다시 2로 나눠주면 2, 9, 18, 나머지 0. 9는 소인수가 아니므로 9는 3 나누기 3, 9, 0. 따라서 이 해석은 나눠진 숫자를 계속 곱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마지막에 요 몫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으므로 3도 소인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2가 3번을 곱했고 3을 2번 곱했습니다. 거듭제곱의 정의에 의해서 1을 3번 곱한 것은 2에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3이라고 씁니다. 3을 2번 곱했으니까 3을 조그맣게 잃었습니다. 작은 글자 3과 2는 지수라고 하고 이것은 반복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3과 2는 위에 작은 글자 아래에 있으므로 아래쪽에 있는 큰 글자 2와 3을 이때 밑이라고 부릅니다. 의미는 아래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1을 소인수하는 것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눗셈을 조금 더 간단히 한 것입니다. 보기처럼 나누어졌습니다. 71을 2로 나누면 2 곱하기 3은 6, 12, 2, 6에 12. 36은 2, 1은 2, 1 남았으니까 16, 2, 8에 16. 18은 2로 나누면 2, 9, 18. 9는 3을 나누면 3 곱하기 3. 따라서 72는 2 곱하기 3, 3. 1을 3번 곱했으니까 2의 3승. 그리고 3을 2번 곱했으니까 3의 제곱. 따라서 정답은 4번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2는 2 곱하기 36. 36은 2 곱하기 18. 18은 2 곱하기 9. 9는 3 곱하기 3. 따라서 72는 2, 3, 3.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더 큰 수로 나눕니다. 72는 8 곱하기 9.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 2. 9는 3 곱하기 3. 그래서 2를 3번 곱했고 3을 2번 곱했습니다. 그러므로 72는 2를 3번 곱하고 3을 2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나눗셈, 그리고 나눗셈을 조금 더 간단히 하는 방법, 그리고 나눗셈을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큰 수로 나누고 조금 더 큰 수를 작은 수의 곱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 내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같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수 중에서 음의 정수의 개수는 정수에 관한 문제이므로 자인수와 정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인수는 물건을 세는 단위인 1개, 2개, 3개, 이것을 숫자로 연결한 것이 1, 2, 3, 이와 같은 수의 집합을 자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5는
3 더하기 2와 같습니다. 즉 5는 3보다 2만큼 큰 수입니다. 여기서 3은 5에서 2를 빼면 됩니다. 3은 5보다 2만큼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는 1 더하기 1로 이것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1은 2에서 1을 뺀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2에서 1을 뺀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이것은 2에서 2가 1 더하기 1이므로 1을 빼고 또 1을 빼야 됩니다. 이것 2에서 1을 빼면 1이고 이런 자연수에는 이와 같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 빼기 1을 자연수라고 했을 때 네모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1은 네모 더하기 1입니다. 이 네모는 없다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과 여기는 1은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자연수는 물건이 있어야만 셀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 없는데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0이라는 것을 1에서 1을 뺀 것을 0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에서 1을 뺀 것을 마이너스 1로 정의합니다. 이때 0은 0이고 가운데 있는 기호는 마이너스, 오른쪽 1은 자연수 1, 요 앞에 있는 건 음해부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것이 음해부호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는 것입니다. 요 마이너스 1은 기존에 있는 수, 만든 수, 그리고 1은 자연수 1, 요 빼기는 작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를 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수는 기존에 있는 자연수, 즉 1, 2, 3과 같은 자연수가 있고 그 다음 0, 그리고 음의 정수. 음의 정수는 마치 자연수 앞에 음의 부호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반드시 대소 관계가 존재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1을 보면 마이너스 1은 0에서 1을 뺀 것이지만 1은 0에서 1을 더한 것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부호는 작다, 그리고 적다, 그리고 플러스는 크다, 많다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음수는 양수, 양의 정수보다 작다. 이때 양수라 하는 것은 특별히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음의 정수라는 것은 숫자 앞에 음의 부호가 붙은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음의 정수는 0보다 작고 양수보다 작습니다. 자연수 17은 자연수 2보다 큽니다. 따라서 크기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0, 2, 7. 음의 숫자 앞에 요거는 음의 부호지만 마이너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5라 읽고 이와 같이 쓰면 마이너스 3이라 읽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형의 나이가 A살일 때 형보다 3살 어린 동생의 나이. 자, 보기 1, 2, 3, 4를 보면 숫자와 문자 A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식이라는 것은 문자가 사용된 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살 어리다. 어리다는 얘기는 작다라는 의미가 있고 적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작다와 적다는 사직 연산에서 펠셈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는 3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이 5는 3보다 2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은 5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3이라는 것은 5보다 2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형의 나이가 5살이고 동생의 나이가 3살 어리다 그러면 5에서 3을 빼주면 됩니다. 왜? 어리다니까 작다. 작다는 것은 펠셈. 그럼 동생의 나이는 2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형의 나이가 A살. 문자 대입해주면 됩니다. 5 대신 A를 대입하면 됩니다. A-3.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동생의 나이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만약에 형의 나이가 7살이고 동생보다 3살이 많다. 동생 형보다 3살 작다 하면 3을 빼주면 되니까 7 빼기 3은 4. 동생의 나이는 4. 형의 나이가 7살이니까 동생의 나이가 4살이면 동생은 형보다 3살 어리다. 그리고 형은 동생보다 3살 많다. 이것을 숫자로 표시하면 7은 4 더하기 3. 그리고 동생은 형보다 3살이 작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의 관계입니다. 4번입니다. 1차 방정식 2x-1은 7의 해는 이 시기를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1차 방정식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식이 2x로 조진다면 숫자 문자가 있기 때문에 문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x-1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값이 0이면 좌변은 2 곱하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우변은 7이 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식의 값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x가 4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라고 했을 때 좌변식은 2 곱하기 4 마이너스 1, 8에서 1을 빼니까 7이 되고 우변식은 7이 되고 3이 됩니다. 이처럼 x의 값에 따라서 이 방정식이 3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해라는 것은 이 방정식이 3이 되게 하는 모든 x의 값들을 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x는 4,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x-1은 7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x는 알파 값을 구하면 이 알파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것을 좌변에 문자만 남겨놓고 우변에 숫자만 남깁니다. 따라서 좌변에 1을 대주면 2x-1 더하기 1은 7 더하기 1, 마이너스 1과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 2x는 8. 이것은 ax는 b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위의 형태는 ax 더하기 b는 0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개수인 2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2x 나누기 2는 8 나누기 2인데 문자식에 대해서 곱셈과 나눗셈은 문자는 문자끼리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2 나누기 2 x는 8 나누기 2는 4. 왜냐하면 2 곱하기 4는 8이니까 8 나누기 2는 4가 됩니다. 2 나누기 2는 1이 되고 따라서 x는 4가 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입니다. 나눗셈은 곱셈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나누기 2라는 것은 2분의 2를 의미합니다. 분자는 여기는 분자고 분모는 여기는 분모가 됩니다. 똑같이 2로 나눠주면 1, 1. 따라서 1이 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2가 1 곱하기 뒤에 있는 2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8 나누기 2는 4가 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8이 국어 단위 2 곱하기 4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나눗셈은 곱셈과 밀집한 관계가 있고 8 나누기 2라는 것은 2분의 8이며 이것은 8 곱하기 2분의 1과 같습니다. 5번입니다. 표는 어느 학급 학생 20명의 하루 휴대전화 통화 시간을 조사하여 만든 도수 분포표이다. 통화 시간이 30분 이상 90분 미만인 학생의 수는 도수 분포표라는 것은 자료를 분석할 때 이와 같이 표로 만들어진 것을 도수 분포표라 그러고 통화 시간은 0부터 30, 30에서 60, 60에서 90, 90에서 120 모두 30으로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을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간에 있는 학생의 수 5, 8, 5, 2를 특별히 도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는 30분 이상 90분 미만이므로 5 더하기 8을 하면 되고 정답은 3번입니다. 학생 수의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율은 전체 학생 수에 해당 구간의 학생 수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20명이니까 얘는 20분의 5가 될 것이고 30에서 60은 20분의 8 그리고 60에서 90은 20분의 5 그리고 90에서 120은 20분의 2가 되는데 전부 20입니다. 이거 다 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 구간 최다 빈도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8명이니까 8이고 그렇다면 이 평균이라는 것은 대표값 중에 하나인데 전체 학생의 통화 시간을 더하고 전체 학생 수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도수 분포표에서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추정 평균을 구하는데 각 구간의 평균 점수로 사용합니다. 0에서 30 사이의 평균은 15, 30에서 60의 평균은 45, 60에서 90의 평균은 75, 90에서 120의 평균은 105. 그래서 추정 평균 계산 방법은 15 곱하기 5 더하기 45 곱하기 8 더하기 75 곱하기 5 더하기 105 곱하기 2. 그래서 전체 20명을 나눠주면 이 값이 얼마인지 평균이 됩니다. 이 값은 이 구간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10, 20이 나와서 20으로 나눠주면 41이 됩니다. 즉 최다 빈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속한 구간의 평균값이 45니까 이 41과 45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어떤 값이 크다 작다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이 값은 서로 다 다릅니다. 백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분율이라는 것은 전체 학생 수를 100명으로 두었을 때 각 구간에 있는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곱합니다. 20명이 100명이 되기 위해서는 5로 곱해주면 되니까 이때 0에서 30분 사이 학생 수 5 곱하기 5 하면 25. 그래서 백분율은 25%. 30에서 60에 8이니까 5로 곱하면 40. x 5로 곱하면 25. 2에서 5로 곱하면 10. 답은 100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율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즉 20분의 5 곱하기 100을 하면 20은 5 곱하면 100이 되니까 25. 이와 같이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백분율은 어느 구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그것은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좌표 평면상에 X축과 Y축을 그대로 이용하고 X축에는 통화시간, Y축에는 도수, 학생수, 구간은 0에서 30, 5명, 그리고 30에서 60 사이는 8명, 60에서 90 사이는 5명, 90에서 120 사이는 2명. 그래프로 그리면 이 구간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쉽게.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 학생들의 평균 통화 시간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도수 분표표와 히스토그램은 학생들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M이 다른 한 직선 N과 만날 때 각 X의 크기는 요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제를 바로 풀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의 한 점에서 원주를 따라서 한 바퀴 회전하게 되면 바로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때 회전한 양을 각 2라고 표시하는데 한 바퀴 회전했으니까 1회전한 양이 됩니다. 이것을 360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반 바퀴 회전하면 직선이 됩니다. 직선의 각은 360도의 2분의 1이니까 180도가 됩니다. 직선을 반 바퀴 회전한 것, 즉 4분의 1 회전한 것은 360도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요만큼 됩니다. 이것은 360도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90도가 됩니다. 특별히 90도가 되는 것을 수학에서는 직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좌표 평면상의 X축과 Y축의 각이 서로 직각입니다. 직각인 X축과 Y축은 평면을 4등분합니다. X부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각은 원에서 생겼지만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이 부분도 각이라고 합니다.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요 각을 X, 요 각을 Y, 요 각을 Z라 그러면 이 직선이므로 X 더하기 Y는 180도가 됩니다. 왜? 직선이니까 여기. 그리고 Z 더하기 Y도 180이 됩니다. 직선이니까, 요 직선이니까. 따라서 Y 같으니까 X 더하기 Z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X와 Z 값은 서로 같다. 특별히 이것을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맞꼭지각은 서로 같습니다. 문제에서 L과 M이 평행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행이라고 했으므로 요점, 이 이루는 각을 Z라고 하겠습니다. Z를 L 방향으로 N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 이 부분도 당연히 Z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Z와 X는 같습니다. 여기 보면 X와 같으니까 X는 Z고 요 각은 Y로 했을 때 X 더하기 Y는 180도가 되고 이때 110은 요 Y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동위각입니다. Y가 110이므로 X 더하기 110 하면 180이 돼서 양변에 110을 떼주면 마이너스 110을 더하면 X 더하기 110 마이너스 110은 180 마이너스 110 110 마이너스 110은 0이므로 X는 70 따라서 X가 70이 됩니다. Z도 70, Y는 110이 됩니다. 7번입니다.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각 A는 50도, 각 B는 45도일 때 각 X의 크기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즉,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180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입니다. 각 A가 50도, 각 B가 45도, 각 C는 180에서 95를 빼면 되니까 빼기 95를 하면 85도. 그리고 각 C와 각 X는 각 C 더하기 각 X는 직선의 각이므로 이것은 180도가 됩니다. 따라서 각 C가 85도 그리고 각 X 더하기 180 따라서 X는 95도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행한 직선을 향한 동의각과 억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꼭지점 C에서 선분 AB에 평행이 되는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러면 요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억각이기 때문에 45도가 되고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왜냐? 동의각이니까 50도. 따라서 각 X는 45 더하기 50이니까 95가 됩니다. 동의각과 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즉 1번과 2번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 B, C. 선분 AB와 평행이 되게끔 C에서 선을 하나 긋습니다. 하나 긋고 선분 BC의 연장이 된 선을 하나 그어주면 이 직선과 이 선분은 서로 평행입니다. 따라서 각 B와 요 각은 동의각으로 이 각이 각 B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X친 부분과 요 A는 서로 억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따라서 각 C 더하기 요 각이 A이므로 각 A 더하기 각 B는 직선이 됩니다. 직선의 각은 180도입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세 나각의 합,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180도가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유한소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따라서 수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셀 때 쓰는 1, 2, 3, 4, 이와 같은 수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수에서 0, -1, -2와 같은 수 합친 수를 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등 같이 분수로 표시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루트 2나 루트 3, 루트 5, 루트 7처럼 분수로 표시할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 합집합을 실수라고 합니다. 수에서 별도로 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에서 소수는 크기가 작은 수, 즉 -1과 어떤 수가 1 사이에 있는 수를 소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1보다 작습니다. 얘는 0보다 큽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0보다 작습니다. 음수니까. 그리고 -1보다 큽니다. 이와 같은 수를 소수라 그러는데 소수를 0.1, 1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0.3, 3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씀이라는 것은 3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0.1542, 18 등등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0.11을 유한소수라 그럽니다. 즉 소수점 이하의 자리 개수가 두 개로 정해지기 때문에 고로 0.33과 0.15 사이는 무한소수라 그럽니다.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0.33 같이 3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것을 순환마디라 그러고 이와 같은 수를 순환소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0.1542, 18은 반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일반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이때 순환마디가 있는 소수는 분수로 표시가 가능하고 유한소수도 분수로 표시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0.1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분수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수 1을 곱해도 되니까 0.3은 여기다 10분의 10 곱하면 분모는 10, 분자는 0.3 곱하기 10이니까 3, 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0.3333처럼 같은 수가 반복될 때 이것을 x라고 하면 좌우변에 10을 곱해줍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0.33은 3.3333 그리고 위의 식을 1번식, 아래 식을 2번식이라 그러면 2번식에서 1번식을 빼겠습니다. 그럼 우변에는 10x에서 x를 빼는 거니까 10x x 좌변은 소수점 이하가 똑같으니까 소수점 이하는 모두 없어지고 3만 남게 됩니다. 10x에서 x를 빼는 것은 문자 숫자니까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끼리 빼면 9x가 됩니다. 좌변에 9로 나눠주면 우변은 9x 나누기 9니까 x만 남고 좌변은 3 나누기 9가 되는 거니까 분수를 하면 9분의 3입니다. 1 나누기 2를 분수로 표시하면 2분의 1이고 3 나누기 4는 4분의 3인 것처럼
3 나누기 9는 9분의 3 됩니다. 따라서 분수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순환되지 않는 수는 분수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분수를 소수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눗셈 하면 됩니다. 2분의 1은 1 나누기 2이므로 1 나누기 2 하면 0.5, 2, 5, 10, 0, 0.5가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1 나누기 3입니다. 1 나누기 3을 하면 0.3, 3, 9, 1, 0, 3, 0.333, 3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히 0.3 이렇게 점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순환소수가 됩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1 나누기 4니까 1 나누기 4를 하면 0.2면 8, 20, 5, 10, 20, 0, 0.25가 되고 5분의 1은 1 나누기 5니까 1 나누기 5를 하면 0.2, 10, 0, 0.2가 됩니다. 즉 유한소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됩니다. 순환소수는 유한소수가 아니라 무한소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분수 중에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분수는 분모가 2, 4, 5이면 그것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2하고 4니까 곱하기 2 곱하기 4, 8. 8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의 8이라는 것은 0.1 하면 8, 2, 8이 16, 4, 8, 5, 40, 0.125. 8분의 1은 0.125가 되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됩니다. 9번입니다. x 7승 나누기 x 2승을 간단히 하면 문자식의 나눗셈입니다. 문자식이란 것은 어떤 식에 문자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2 곱하기 x, 2 곱하기 a 문자입니다. 이것은 1차식이 됩니다. 그리고 2x 곱하기 x 하면 문자가 두 개였으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x, x를 두 번 곱했으니까 거듭 제곱에 의해서 이것은 x제곱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2x제곱, 그리고 문자식의 나눗셈 2x제곱 나누기 2는 문자는 문자대로 숫자는 숫자대로 2 나누기 2 곱하기 x제곱, 2 나누기 1이니까 x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x 3승 나누기 x제곱이라는 것은 문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만 서로 다를 뿐입니다. x 3승이라는 것은 x 곱하기 x 곱하기 x 나누기 x제곱은 x 곱하기 x,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분자 분모 x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남는 것은 x 하나밖에 없으므로 x 1승이 됩니다. 이때 지수만 본다 그러면 3, 2, 1의 관계는 3에서 2를 빼면 1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8 나누기 2는 4와 같습니다.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2는 2 곱하기 1, 4는 2 곱하기 2. 8이 2를 3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 나누기 2는 2를 한 번 곱했으니까 2의 1승은 4는 2를 두 번 곱했으니까 2의 2제곱. 따라서 지수만 본다 그러면 3, 1, 2니까 3, 1, 2의 관계는 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제곱의 나눗셈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밑이 같습니다. 결과는 간단히 하면 a의 m-n과 같습니다. 문제에서 a 대신 x를 대입하면 x 7승 나누기 x제곱이라는 것은 x의 7-2, 따라서 x의 5승. 답은 1번입니다. 참고입니다. x 7승이라는 것은 x를 7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x제곱은 x를 2번 곱하면 됩니다. 나누기니까 약분하면 되죠. 약분하면 남는 것은 7에서 2를 빼면 5개만 남습니다. 따라서 x 5승이 그 결과가 됩니다. 정답은 1번과 같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림은 연립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하여 각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는, 해라는 것은 1차 부등식이 참여되게 하는 모든 x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도 부등식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등식이란 부등호가 포함된 식입니다. 부등호는 4가지가 있습니다. 크다, 크다는 초과입니다. 두 번째, 같거나 크다, 이상, 그리고 같거나 작다, 다른 말로 이하, 그리고 작다, 미만, 이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포함하지 않고 이 부분만 포함합니다. 아래에 반은 등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같거나 크다는 것은 x가 2가 도 되고 3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x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 1은 2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수직선에 표시하면 2를 포함하니까 점, 그리고 크다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살표 그어주고 이 점이 2면 이 영역은 2보다 같거나 크다가 됩니다. 3, 4, 5. 정수에서 서로 다른 두 정수는 대소 관계가 성립합니다. 1은 2보다 작고 2는 3보다 작고 3은 4보다 작습니다. 이것을 수직선상에서 1이 여기 있으면 2는 1 오른쪽에, 3은 2의 오른쪽에, 4는 3의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즉 어떤 점보다 왼쪽에 있는 것은 작은 거,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 포함하면 점이 되고 포함하지 않으면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구간은 -3과 2입니다. 2의 화살표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다는 것은 작다. 점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같거나 작다. 즉 x가 2보다 같거나 작다. 그리고 -3보다는 1이니까 포함하지 않고 크다. x는 -3보다 크다. 이것을 간단히 방법은 -3은 2보다 작으니까 x가 크고 x는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등호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만약에 x가 -3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즉 보기 1번은 -3이고 여기 점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고 오른쪽 되고 2번은 x가 2보다 작다. 2보다 작으니까 왼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3번은 -3보다 작고 x가 -3보다 작고 그리고 x가 2보다 같거나 크다. 2보다 같거나 크다. 자, 이것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콤마는 또는이 됩니다. 이렇게 3번입니다. 4번은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은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2의 그래프이다. 상수 a의 값은 1차 함수와 그래프 관련이므로 식의 종류를 알아보고 1차 함수와 그래프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식의 종류에서 어떤 식이 ex, ea, ex 더하기 1로 주어지면 이것은 문자식이라고 합니다. 문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xa가 문자입니다. 2와 1은 숫자입니다. 그 사이에 더하기 있으므로 이 식은 특별히 다항식이라고 그러는데 덧셈을 기준으로 ex와 1을 항이라 그럽니다. 항이 두 개 이상인 것을 다항식이라 그러고 하나밖에 없는 것은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주어진 식이 ex는 0, ea는 0, ex 더하기 1은 0 다 주어지면 x의 값과 a의 값에 따라서 이 식이 3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됩니다. 이때 이 식을 특별히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y는 ex, y는 ea, y는 bx 더하기 1과 같이 주어지면 x의 값이 정해지고 a의 값이 정해지면 바로 y 값이 정해집니다. 이와 같은 식을 함수라고 합니다. y는 x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x 값이 0이면 y는 0입니다. 이것을 순수상으로 0,0으로 표시합니다. 좌표 평면상의 x좌표, y좌표 의미합니다. 그럼 x가 1일 때 y도 1이 될 것인데 이것은 1,1.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좌표 평면상에 표시하면 이것은 그래프가 됩니다. 즉 x는 x 곱하기 1이니까 이것은 1차 함수라 그러고 y는 x제곱으로 주어지면 이 x제곱이라는 것은 x 곱하기 x니까 x의 2차, 지수가 2니까 2차 함수라 그럽니다. 그림 방법은 두 점을 연결해서 이어주면 됩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으로 주어집니다. 그건 y는 x 그래프와 같고 직선이 또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y는 x에서 x의 개수가 1이니까 기울기와 x의 개수가 같습니다. 즉 기울기는 x의 정감분의 y의 정감이니까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가 0에서 1만큼 증가했을 때 y도 0에서 1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입니다. 자, 문제에서 y는 ax 더하기 2라고 했습니다. ax 더하기 2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울기는 a가 됩니다. 왜? x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즉 x가 -1에서 0만큼 증가했을 때 0에서 마이너스를 빼주고 그리고 y는 0에서 2만큼 증가했으니까 2에서 0을 빼주면 분모는 1, 분자는 2, 따라서 2가 됩니다. 기울기가 2이므로 a 값도 2가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거기에 어려우시면 y는 ax 더하기 2가 어떤 점을 지난다? 이 점, -1일 때 y는 0이다. x가 -1일 때 y가 0이다. 따라서 0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해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0이므로 따라서 a는 2가 되어야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정답은 4번과 같습니다. 12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던졌다는 얘기 아니고 던질 때입니다. 미래 사건입니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사건과 경우의 수에 살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사건은 주사위를 던진다 한 것이 사건이 되고, 경우의 수는 던졌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경우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경우의 수합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위에 나온 표면이 1, 2에서 6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7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사위에 7의 눈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그렇다면 문제에서 홀수라는 것은 1, 3, 5, 7, 9 이렇게 생겼는데 7과 9는 주사위에 없습니다. 따라서 홀수는 1, 3, 5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는 3이 되고 정답은 3번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짝수는 2, 4, 6, 8 이렇게 되는데 8은 주사위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세 가지입니다. 홀수의 경우의 수와 짝수의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은 가능성입니다. 즉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홀수가 일어나는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경우의 수가 모두 6개니까 홀수가 3개 일어났으니까 2분의 1. 그리고 짝수도 전체 경우의 수가 6개 중에 짝수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2분의 1. 서로 같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집합 A라 그러고 얘를 집합 B라 그러면 집합 A와 B는 서로 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A 더하기 집합 B는 1이 됩니다. 즉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1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경우의 수는 확률과 서로 연관되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13번입니다.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았을 때 x의 값은 삼각형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두 삼각형이 닮았다는 것은 대응하는 각이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다고 했으므로 각 A와 각 D가 같고 각 B와 각 E가 같고 각 C와 각 F가 같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그럼 닮은 B는 선분 AB의 길이 대 선분 DE, AB, DE,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EF의 B, 그리고 선분 CA의 B와 선분 FD의 B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그럼 닮은 B는 요 길이 대 이 길이 B, 이 길이 대 이 길이 B, 그리고 여기 길이와 이 길이 B가 같습니다. 즉, 2 대 4는 3 대 X가 되고, 선분 AC 대 선분 DF가 됩니다. 문제는 X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만 살펴보면 2 대 4는 3 대 X입니다. 풀이 방법 첫 번째,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 그럼 4 곱하기 3은 2 곱하기 X와 같다. 이거는 1차 방정식입니다. 좌변에 2로 나눠주면 4 곱하기 3 나누기 2는 2x 나누기 2. 약분돼서 우변은 x만 남고 좌변은 4는 2로 나누면 2가 되니까 2 곱하기 3은 6. 따라서 x는 6.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비율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2 대 4는 2 곱하기 2를 하면 4가 됩니다. 그렇다면 x는 3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3 곱하기 2 하면 6. 결과는 같습니다. 14번입니다. 5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를 간단히 한 것은 무리식의 계산입니다. 5 루트 2를 보면 이것은 5 곱하기 루트 2고 이때 5는 유리수,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어떤 수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가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거는 문자식의 2x가 2 곱하기 x로 표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루트 2 곱하기 5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2 곱하기 3이 3 곱하기 2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루트 2 곱하기 5라는 것은 루트 2를 5번 대주면 됩니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루트 2, 5번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의미로 3 루트 2라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3이 되는 것이고 루트 2를 3번 대주면 됩니다. 즉 위의 식을 1번씩, 아래 식을 2번씩. 주어진 문제는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는 것입니다. 즉 루트 2가 5개인데 루트 2를 3개를 뺍니다. 그럼 루트 2가 남는 것은 5개, 3개, 2개가 남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되고 이것은 곱셈 정의에 의해서 루트 2 곱하기 2가 되는데 요리수고 무리수니까 2 곱하기 루트 2에서 2 루트 2로 간단히 표시합니다. 따라 정답은 2번입니다. 문자식 계산에서 2x 더하기 3x는 문자는 문자 길이, 숫자는 숫자 길이 2 더하기 3 더하기 x 그래서 5x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3x 빼기 2x는 문자는 문자 길이, 숫자는 숫자 길이니까 3-2 그래서 x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리식의 계산에서도 무리수는 문자로 보고 요리수는 숫자로 보면 문자식의 계산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5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니까 약수, 배수, 인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구구단에서 6은 2 곱하기 3으로 표시됩니다. 또는 1 곱하기 6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6은 2와 3에 대해서 배수라 그러고 2와 3은 6에 대해서 약수라 그럽니다. 약수와 같은 의미의 인수가 있는데 인수는 다항식에서 사용합니다. 6의 약수의 개수는 3개, 2와 3의 약수의 개수는 2개. 이때 2개인 숫자들을 특별히 소수라 그러고 2와 3은 6의 약수이기도 합니다. 소수이면서 약수인 수를 소인수라고 합니다. 즉 소인수와 인수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4가 있다 그러면 사칙 연산은 괄호를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2 곱하기 3 더하기 4, 7. 그래서 결과가 14가 됩니다. 난 이렇게 하지 않고 2 곱하기가 있으니까 2 곱하기 3을 하고 2 곱하기 4하고 여기에 덧셈이 있으니까 대해주겠다.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4는 8, 6 더하기 8은 14. 결과는 서로 같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분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전개 원칙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면 m 곱하기 괄호 a 더하기 b는 전개할 때 ma 더하기 mb, m 곱하기 a, 덧셈 m 곱하기 b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전개라고 하고 반대로 ma 더하기 mb를 m 곱하기 a 더하기 b로 표시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만약에 m이 c 더하기 d라 그러면 문제는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다항식에 곱이 됩니다. 똑같이 합니다. a 더하기 b를 m이라고 했을 때 m, c 더하기 d 하나씩 곱해주면 되니까 mc 더하기 md 그리고 m이 a 더하기 b므로 a 더하기 b에 c 더하기 a 더하기 b에 d가 됩니다. c에서 a로 곱해주면 ac, c 곱하기 b 해주면 bc 그리고 d에서 a로 곱하면 ad, d에서 b로 곱하면 bd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과 끝을 비교해보면 a 곱하기 c 첫 번째, 그리고 a 곱하기 d 두 번째, 그리고 b 곱하기 c 세 번째, b 곱하기 d 네 번째 각각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전개라고 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전개해서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x 더하기 1, x 더하기 2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x 곱하기 x 하면 x제곱, x 곱하기 2 하면 2x, 1 곱하기 x 하면 x, 1 곱하기 2 하면 2. x와 x 같기 때문에 문자는 문자 길이, 숫자는 숫자 길이 2 더하기 1, x, 2.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따라서 인수분해 결과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2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m 곱하기 a 더하기 b가 ma 더하기 mb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는 방법은 m이 똑같기 때문에 m을 묶어주고 나머지 부분을 씁니다. a 더하기 b 이것을 거꾸로 푸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 더하기 2로 쓸 수 있습니다. 3x는 2x 더하기 x니까 2 더하기 1이 3입니다. 따라서 앞에 두 개 공동 부분이 x가 있으므로 x를 묶어주면 x제곱은 x 곱하기 x, 2x는 x 곱하기 2, 그리고 오른쪽에 x 더하기 2.
이번엔 x 더하기 2가 공통이니까 x 더하기 2로 묶어주고 나머지 수고 남는 부분 x 더하기 1, x 더하기 1. 따라서 인수분해 결과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1분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인수분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분해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개수를 이용합니다. 즉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에서 x제곱의 개수는 1, 1, 2의 약수는 1 곱하기 2. 서로 엇갈리 곱해주면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됐을 때 3이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해석은 곱하는 반대순으로 x 더하기 1, x 더하기 2 하면 1번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숫자에서 7 나누기 2 하면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7 나누기 2 하면 2, 3은 6, 나머지가 1. 얘는 몫이고 1은 나머지입니다. 이것을 7은 3 곱하기 2 더하기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나누어준 수니까 이것을 다항식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에 적당한 x 값을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 결과가 0이 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0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이니 이 2차 다항식의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x 더하기 1이 0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이므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x 더하기 1 곱하기 어떤 다른 수가 될 것입니다. 이 수를 찾는 것입니다. 찾는 방법은 나누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x 더하기 1로 나눠주면 이게 x, x제곱 더하기 x 빼주면 2x 더하기 2. 그래서 2를 해주면 2x 더하기 2, 나머지가 0. 그러므로 xq는 x 더하기 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과 같습니다. 16번입니다. 이 참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식의 그래프 그리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식이 2x, 2a, 2x 더하기 1로 주어지면 이것은 문자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2x는 0, 2x 더하기 1은 0 같이 주어지면 이것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y는 2x, y는 2x 더하기 1 같이 주어지면 이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즉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같이 주어도 이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차이는 x는 x1승, x제곱은 x2승입니다. 이거는 지수가 2이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차수라고 합니다. 즉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2차 함수가 되고 나머지는 1차 함수, 1차 방정식, 1차식의 문자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y는 x제곱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즉 x가 1일 때 y는 1이 될 것이고 x가 0일 때 y도 0,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 x가 2분의 1일 때 y는 4분의 1, x가 마이너스 2분일 때 y는 4분의 1. 이와 같은 점들을 그래프상에 그리면 이와 같은 점들을 좌표 평면상에 그리면 이것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0일 때 0, 1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1, 2점, 2점, 그리고 2분의 1일 때 4분의 1, 2분의 1일 때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4분의 1. 이와 같은 점을 지나므로 그래프는 이와 같이 직선이 아닌 곡선 모양으로 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x제곱의 개수 1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겨서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하고 아래에서 보았을 때 볼록합니다.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생겼을 겁니다. 이 값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볼록, 아래에서 봤을 때 오목, y는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리고 x가 0일 때 y도 0, 여기도 x가 0일 때 y가 0. 그리고 이 그래프는 0보다 작은 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0,0은 최소값이 됩니다. 그리고 꼭지점도 됩니다. 꼭지점이라는 것은
그래프 모양이 감소하면서 증가합니다.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0,0은 최대값이 되고 꼭지점이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x가 2면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1. 즉 2,1을 지납니다. x가 2일 때 y는 1입니다. 이 점은 가장 큰 값이 될 것입니다. 왜냐? x제곱 계수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 즉 x가 3일 때 y 값은 0. 그리고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 1일 때 0.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봤을 때 볼록, 아래에서 봤을 때 오목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y 그래프는 1보다 큰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이 1이 아니고 최대값이 1입니다. 그리고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입니다. 0, 마이너스 3을 지납니다.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오목하다. 그리고 2,1은 꼭지점이 됩니다.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점이 꼭지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학생 5명이 여름방학 동안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은 대표값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대표값으로는 평균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최빈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은 각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 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 자료에서는 자료의 개수가 모두 5개이고 다 대주면 4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6, 12, 13, 25, 35, 5분의 35가 돼서 평균은 7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가장 작은 자료는 4, 6, 7, 8, 10. 가운데 있는 것은 4와 10, 6과 8, 그리고 7. 7이 가운데 있으므로 7이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많은 값, 자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 여기서는 모두 4가 하나, 6이 하나, 7이 하나, 8이 하나, 10이 하나이므로 최빈값은 없습니다. 자, 이 자료에서는 평균과 중앙값이 서로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이 자료에 하나가 추가돼서 10이 추가된다 그랬을 때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은 모든 자료의 합 나누기 개수이므로 6분의 35 더하기 10이니까 45, 3을 나눠주면 2분의 15가 됩니다. 평균은 2분의 15가 되고 중앙값은 자료가 짝수개였으므로 8, 10, 10. 그래서 7과 8의 가운데, 즉 2분의 7 더하기 8, 2분의 15. 그리고 최빈값은 자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값이니까 10이 2개였으니까 최빈값은 10. 즉 평균과 중앙값은 같지만 최빈값은 서로 다릅니다. 이 세 개의 값, 평균, 중앙, 최빈값은 요 사이에 서로 세 가지 사이에 관계는 없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가로의 길이가 10이, 세로의 길이가 5일 때 대각선 BD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이므로 각 C가 90도이고 선분 BD를 그어주면 삼각형 BCD는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되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은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때 빗변은 가장 긴 변을 말합니다. 문제에서 선분 BD가 빗변이므로 빗변의 제곱은 밑변, 선분 BC의 제곱 더하기 높이 CD의 제곱이 됩니다. 밑변이 10이니까 12의 제곱 더하기 높이가 5니까 5의 제곱. 11을 제곱은 12 곱하기 12, 5의 제곱은 5 곱하기 5, 12 곱하기 12는 144, 5 곱하기 5는 25, 대주면 169. 따라서 선분 BD는 13이 됩니다. 13을 제곱하면 169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69를 푸는 방법은 두 자리씩 꺼내서 풉니다. 1이니까 1 곱하기 2를 하면
2가 됩니다. 대충 2가 되고, 저기선 1 빼면 69가 됩니다. 69인데, 동그라미를 해서 60으로 만들려면 요게 3, 요게 3, 2, 6 빼 3은 6, 빼주면 0. 따라서 169는 1과 3, 13의 제곱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13 곱하기 13을 하면 3, 3은 9, 3, 1, 3 해서 169가 됩니다. 즉, 피타고라스에는 여러 가지 비가 성립합니다. 즉,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밑변과 높이가 같을 때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되므로 1, 1, x, x제곱은 밑변제곱 1제곱 더하기 1제곱, 그럼 2가 되므로 x는 루트 2가 됩니다.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랫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4일 때 윗변의 길이 x는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3을 제곱하면 9, 4는 16, 25, 따라서 x는 5가 됩니다. 이것을 비율로 하면 여기에서는 1대 1대 루트 2가 되고 여기에서는 3대 4대 5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처럼 5대 12대 13이 주요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닮은 비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각 P가 90도인 직각, 90도를 직각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4, 선분 BC의 길이는 3, 선분 C의 길이 5일 때 탄젠트 A의 값은 A가 여기 있습니다. 5가 P변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되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주요 비율 중 하나가 3대 4대 5가 있었습니다.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그다음은 25, 25는 5의 제곱이니까 3대 4대 5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각 A에 대해서 sin A를 B변분의 높이로 정의합니다. 5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A는 B변분의 밑변, 그래서 5분의 4.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4분의 3. 이거는 정의대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답은 탄젠트 A이므로 4분의 3, 1번이 됩니다. 참고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5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이것을 양변에 5의 제곱인 25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5의 제곱 나누기 5의 제곱, 분모는 5의 제곱, 분자는 4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5의 제곱분의 5의 제곱은 1이 되고 5제곱분의 4의 제곱은 5분의 4의 제곱이 되고 5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은 5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런 5분의 4는 코사인 A가 되므로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5분의 3은 사인이므로 사인 제곱 A가 됩니다. 우선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관계입니다. 즉,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적용되는데 이때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삼각비라고 합니다. 특별히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탄젠트 A는 윗변분의 높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빗변을 나눠주면 분모는 밑변 나누기 빗변이 되고 분자는 높이 나누기 빗변이 됩니다. 높이 나누기 빗변은 사인이니까 사인 A 나누기 아랫부분은 코사인 B니까 코사인 B가 됩니다. 즉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가 됩니다. 삼각비에서 이 두 개만 외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 O에서 호 AB에 대한 원주각 APB의 크기가 30도일 때 그 호에 대한 중심각 AOB의 크기는, 이 문제는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를 알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심각은 2 곱하기 원주각입니다. 호 AB에 대해서 호 AB, 이 부분이 호 AB입니다. P를 원주각, 얘를 중심각이니까 답은 2 곱하기 30도, 그래서 60도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AB 선분에서 연장했을 때 이 점을 P'으로 한다면 P'에서 B까지 선을 긋고 A에서 B까지 선을 그으면 삼각형 P'AB는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즉,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각 P'과 각 A는 더하기 각 B는 180도, 즉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왜? 호가 같기 때문에 이 각이 30도가 될 것이고 60도 되니까 이게 90도니까 각 A는 60도가 됩니다. 즉 삼각형 AOB에서 각 A와 각 B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이 같습니다. 각 A가 60도, 각 B가 60도. 따라서 각 O는 180도에서 각 A 더하기 각 B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왜? 각 A 더하기 각 O 더하기 각 B가 삼각형의 세 내각이 입혀서 180도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A가 60도, B가 60도니까 180에서 120을 빼면 60도가 됩니다. 따라서 각 O는 60도가 됩니다. 참고입니다. 원에서 호는 이와 같이 표시하고 현은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마치 선분과 현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AB에 화살표가 한쪽만 있으면 이것은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을 때,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직선이라고 합니다.